이 환경에서 키울 수 없겠다. 이 아버지가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그래가지고 돈이 우연한 기회로 생겼으니까 이 케인을 잘 키우는 데서 키워줬으면 좋겠다 하고 후견인을 붙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디포커싱 기법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배치를 통해서 표현을 할 때 이 배치가 그냥 뭐 5초 만에 컷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그 의미를 보여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장센의 미학을 활용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 프레임 안에 다양한 요소들을 이용해서 의미를 전달할 때는 롱테이크를 찍는다고요. 롱테이크 뭐였습니까? 숏을 한번 찍을 때 길게 지속해서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10초 내외로 컷이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30초에서 1분 이상 지속되는 숏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찍으면 좋겠어요? 롱숏으로 찍는다는 거죠. 왜? 롱숏으로 찍어야 다양한 어떤 사물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죠. 요소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죠. 이것도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바스트 샷으로 잘랐을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롱숏으로 찍고 있어서 중간에 아버지라든지 이 맨 뒤쪽에 있는 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관계 있게 배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디포커싱까지. 그렇다는 거는 몽타주의 미학과 배치돼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몽타주의 미학은 뭐였습니까? 편집을 통해서 의미를 창출하는 거죠. 특히 이 충돌의 몽타주, 에이젠슈타인의 충돌의 몽타주는 뭐였습니까? 충돌을 빠르게 막 시킴으로써 의미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변증법 기억하십니까? A 더하기 B는 C다. 그래서 뭐 5가지 몽타주의 기술 막 이런 것도 막 우리가 배웠잖아요. 운율의 몽타주다, 뭐 율동의 몽타주다 해가지고 빨리빨리 가속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의미를 충돌시켜가지고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미장센은 어떻다고요? 지그시 이 화면 안에 포착해서 줌으로써 야,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 봤는데 한번 살펴보고 그 의미를 너가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한번 알아봐. 능동적 관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몽타주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커트 해서 의도를 남겨놨어. 그러니까 그 연상을 통해서 충돌시켜가지고 그 의미를 한번 찾아가봐 라는 식이죠.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는 약간 조작되고 의도된 것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대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되고, 이제 아방가르드 영화라는 뜻은 나중에 또 이렇게 배울 건데, 아방가르드라는 말은 뭡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방가르드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척후병이라는 뜻입니다. 척후병. 척후병이 뭐냐? 전쟁을 할 때 가장 앞서서 나가가지고 먼저 죽어도 상관없어. 가장 앞서 나가는 그 병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따라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척후병인데, 뭐냐? 예술적으로 볼 때 가장 앞서 나가는 거죠. 기존의 관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부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그런 예술가들을 아방가르드라고 하는데, 조르주 멜리에스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왜? 기존에 그냥 찍기만 했던 것들을 편집도 이용하고 특수효과도 이용해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아방가르드 영화의 시초로 불린다. 그래서 이제 아방가르드가 프랑스에서 이제 멜리에스를 시작으로 20년대 인상주의, 초현실주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요. 프랑스에서 점점점 가가지고 60년대 뭐 플럭서스 운동 해가지고 언더그라운드 운동, 언더그라운드 영화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추상적인 영화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아방가르드 영화다라고 하는데, 출발은 우리가 멜리에스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제 오픈 시어터도 좀 비슷한데,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 단서를 통해 기억을 하고 구분을 해야죠. 오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어떤 거에 열려 있냐? 이 사람들은 이제 과정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과정 중심. 그래서 우리 클로츠의 희곡의 구분 해가지고 폐쇄형 희곡, 개방형 희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폐쇄형 희곡은 어떤 거였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 드라마가 폐쇄적 희곡이었죠. 그래서 폐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술 형식에서 폐쇄적이다, 닫혀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형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주의는 어떻습니까? 극작가가 쓴 대로 그대로 이렇게 재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열려있는 양식은 어때요? 열려있다는 양식은 충분히 변형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파적 구조, 사파적 플롯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장면을 빼더라도 그 작품을 이어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열린 연극성으로 추구했던 그런 오픈 시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중시했던 거죠. 특히 이제 배우와 희곡이라기보다는 희곡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닫혀 있는 느낌이 드니까 텍스트를 강조했던 거죠. 배우의 어떤 즉흥적인 몸짓,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인 현안 이런 것들을 다룬 텍스트,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워크숍을 했던 겁니다. 워크숍이 뭐예요? 보통 이렇게 워크숍이라는 것은 그 구성원들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공연이 아니라 일종의 워크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워크숍 연습 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일종의 공연처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연습과 공연의 경계가 사실 좀 모호하죠. 그래서 이게 과정 중심적인,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 배우의 몸짓, 신체적인 표현뿐만이 아니라 그 즉흥성 이런 것까지도 강조한 것이 우리가 오픈 시어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오픈 시어터의 가장 큰 그 연극적 특징 같은 경우에는 변신입니다. 변신. 이 변신이 무슨 뜻이냐면은 워크숍을 하는데 뭔가 이 재현적인 거를 쓰는 게 아닙니다. 연극적 관습에서 재현을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모든 것을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뱀입니다. 뱀. The Serpent라는 작품인데, 뱀을 사람들이 막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유튜브에 찾아보십시오. 뱀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들을 이렇게 막 혀도 낼름낼름 이렇게 하는 건데, 막 그런 것들을 순간적인 배우의 변신,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열린 연극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배우가 그리고 중심적으로 활용되는 배우의 신체 표현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활용한 극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픈 시어터, 조셉 체이킨, 이 연출가는 기억하도록 합니다. 조셉 체이킨. 왜냐면 이제 2010년도에 나왔죠. 그래서 본질적 요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우와 희곡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의상이나 분장이나 무대 장치나 소품 이런 것보다 그 텍스트의 내용을 신체적으로 육체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워크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신체적 즉흥극과 사회적 텍스트를 연결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연습할 때 이 오픈 시어터의 그런 워크숍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큐빅이나 이런 아주 필수적인 내지는 중립적인 그런 것들 빼면 소품이 거의 없습니다. 소품도 의상도 뭐 거의 없고,
옷도 굉장히 이렇게 중립적인 옷을 입어요. 검은색에다가 검은색 티에 검은색 뭐 연습 복장. 그런데도 이제 연극성이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표현들 덕분에. 그래서 밑에 보면 소리와 움직임 강조, 순간적인 변신을 핵심적인 어떤 기술로 사용한다. 그래서 변신을 통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래서 대표작은 The Serpent 해가지고 뱀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면 되나요? 네, 이거면 됩니다. 오픈 시어터에서 더 깊게 이렇게 나올 게 없죠. 자연주의는 이제 좀 그냥 쉽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연주의는 내추럴리즘이죠. 이제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자연의 법칙이 뭡니까? 뭐겠어요? 유전과 환경이죠. 이 자연의 법칙인 유전과 환경으로 극단적으로 사실주의를 추구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전과 환경, 즉 과학적 방법입니다.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사실주의를 쓰고 구현을 하겠다. 약간 이런 개념인데, 사실 사실주의와 자연주의가 뭐냐, 약간 이 구분하기가 상당히 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주의는 극단적인 사실주의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대표 작가와 작품 몇 개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에밀 졸라, 대표적인 에밀 졸라, 테레즈 락갱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밑바닥에서 이 작품은 자연주의라고 막심 고리끼 뭐 이 정도는 여러분 자연주의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떤 책마다 이렇게 보면은 스트랜드베리를 자연주의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자연주의냐 사실주의냐 이런 것들을 막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극단적 사실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프로덕션의 역할입니다. 프로덕션 역할, 프로덕션 내 다양한 역할. 그래서 좀 이제 역대 기출 문제를 보면은 이제 무대 감독이 하는 일이 뭐냐, 또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하는 일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조명 감독에 대해서 조명 디자이너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왜 이게 안 나오지? 라고 했던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드라마트루기죠. 드라마트루기. 드루마가 아니라 드라마트루기. 드라마트루기는 기본적으로 연출이라든지 작가의 그 의도가 그 작품에서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극작술 면에서 조언을 한다. 극작술 면에서 조언을 하는 사람이 드라마트루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획자도 아직 안 나왔어요. 중요한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기획이 하는 역할, 이런 내용, 그리고 하우스 매니저 이런 내용도 교과서에서 좀 특징 지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무대 감독이라든지 뭐 프로덕션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프로덕션 디자이너 이거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예,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예, 어쨌든 이런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은, 뭐 이런 사람들도 좀 특이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용어적으로 조금 특이한 내용, 그리고 교과서에서 좀 이렇게 많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 조금 중심으로 좀 대비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대 감독, 연출가 이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기습적으로 나올 만한 내용만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트루그, 기획자, 하우스 매니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뮤지컬 중에서도 뭐 서편제 이런 뮤지컬 있죠. 그게 이제 판소리와 관련된 내용인 거죠. 보면은 전라도 동북 지역의 소리를 동편제, 전라도 서남 지역의 소리를 서편제, 경기도 충청도의 소리를 중고제라고 한다. 그래서 동편제는 활달하고 웅장하며 힘 있는 소리,
서편제는 부드럽고 구성지며 애절한 소리, 중고제는 소리는 동편제에 가까우며 예스럽고 질박한 식임새. 예스럽고 질박하다는 뭐 이런 말이 식임새는 참고로 약간 비브라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밑에 전승 판소리와 줄거리 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죠. 원래는 12마당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한 5마당으로 정리가 돼서 지금 정착을 한 거죠. 그래서 춘향가, 심천가 맨 밑에 그 첫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춘향, 심천, 수궁, 흥보, 적벽 이 5가지니까 또 쓰게 할 수가 있겠죠. 예. 뭐 이건 상식이니까 그냥 가볍게 알아두고 넘어가고 그 밑에는 필기를 좀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소리꾼 뭘 합니까? 소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소리가 있습니다. 결국 노래하는 거죠. 우리가 판소리 어렸을 때 음악 하는 것도 여러분 배워봤겠지만은 소리를 통해서 그 등장인물의 감정이라든지 뭐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든지 하겠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안일이입니다. 안일이. 안일이는 대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판소리 이렇게 들어보면은 막 곡조를 하시죠. 잘 따라해보지 못하겠는데 그러다가 아니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구나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대사도 하신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 이 대사는 뭡니까? 소리는 주로 등장인물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이거는 구어체죠. 말하듯이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많이 포함을 하죠. 설명, 나레이션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 안일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일이 그리고 세 번째는 발림이라고 합니다. 발림. 발림은 뭐겠습니까? 발림은 몸짓입니다. 몸짓. 양식적인 어떤 몸짓인데 뭐 이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장황한 춤을 추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판소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어떤 제스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스처. 이 정도면은 판소리에 대해서 뭐 그 요소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이제 고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북을 기본적으로 치면서 이 창자가 잘 할 수 있도록 리듬을 맞춰주겠죠. 리듬을 맞춰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추임새 이 개념이 중요하죠. 추임새 뭡니까? 뭐 기출 문제에서도 잘 나왔듯이 얼쑤 좋다 어허 잘한다 아이고 뭐 이런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창자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기도 하고 어떤 리듬감이라든지 이런 게 더 신명이 나잖아요. 예. 신명나게. 근데 이 추임새를 막 하면 안 됩니다. 막 하면 안 되죠. 물론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관객 같은 경우에도 할 수가 있죠. 관객도 이렇게 보다가 신나면 얼쑤 잘한다 명창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를 잘 하려면은 그 중간중간에 이 창자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죠. 그래서 이 추임새를